드디어 GIM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제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비티라는 곡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에 이제 제가 곡 소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연습하던 영상을 하나 컷해서 붙였고, 그 다음 영상이 이제 1,000원짜리 기타 레슨의 기타 테크닉이라는 이제 수업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원코드 잼 형식으로 이제 해머링 오늘 연습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TG2에 넘어오면 이제 CMS라고 코드랑 멜로디 솔로를 이제 연습하는 레슨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도 제가 이미 올렸고, 이제 이 곡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GIM, 이제 기타 임프로바이징 메소드라는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원코드 잼, 기타 테크닉 레슨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기타를 어떻게 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수업에선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TG3 멤버십을 가입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기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비용에 별로 부담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을 조금 보고 이렇게 시리즈별로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벨에 따라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레슨을 할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려고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 경험상 나중에 해도 어려워요. 처음부터 해도 어렵고, 내가 좀 기타를 좀 치고 나서 해도 어렵거든요.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냥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마다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레슨을 뭐 어느 정도 기타를 배운 사람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나는 지금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기타를 지금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죠. 기타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쳤거든요. 그러면 13살이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만 나이만 있죠. 만 나이만 있다고 해야 돼. 아무튼 나이가 원래 두 가지였는데 이제 만으로 세는 나이만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생일이 늦기 때문에 11살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2살이에요. 그러면 기타를 31년 친 겁니다. 31년 쳤는데, 물론 31년 동안 매일 쳤냐?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아무튼 31년 동안 기타를 놓지 않고 계속 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31년 동안 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력이 늘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타 실력이 그렇게 잘 안 늡니다. 어떤 때는 기타 실력이 늘다가 막 이렇게 다시 기타 실력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확 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 연습법을 바꿨을 때 기타 실력이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늘었고, 그 연습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연습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이 수업 방법이에요. 임프로바이징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임프로바이징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에
이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이제 이 레슨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기타 실력이 늘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첫 시간이라서 좀 설명을 한다고 얘기가 좀 길었지만 이 수업이 정말로 저한테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제가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임프로바이징 얘기를 먼저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임프로바이징은 즉흥 연주라고 나와요. 쳐보면 즉흥 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즉흥 연주하면 보통 기타 솔로를 떠올리죠. 기타 솔로도 즉흥 연주이긴 해요. 하지만 솔로가 아닌 백킹 상태, 그러니까 반주하는 상황에서도 임프로바이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곡을 하나를 딱 봤을 때 내가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해야 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서 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임프로바이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코드 잼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어요. 이게 이제 G 코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G 코드. 그렇죠? 그렇죠? 이 G 코드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친 게 아니고 존 메이어가 친 거지만 왜 이렇게 쳤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쳤을까? 처음에 이제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물론 저같이 이제 기타를 오래 친 사람들은 쳐보면 이거 메이저 펜타토닉이랑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타를 많이 안 쳤거나 이론적으로 잘 모르실 때는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뭐 악보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왜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셔야 거기서부터 임프로바이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코드는 G예요. G에 이제 세컨드 인버전이 있는데 곡이 G 코드가 이래요. G 두 마디, C 두 마디. 근데 이제 이거를 코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치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바코드를 조금 더 안다. 그러면 이렇게도 칠 수 있겠죠? G를 이렇게도 치려고 할 거예요. 임프로바이징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방금 쳤던 코드 세 가지 포지션을 섞으면 임프로바이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곡을 연주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 임프로바이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바꿔 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나중에 어쿠스틱 기타에서도 제가 이걸 다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코드가 사실 이거밖에 없다고 치자고요. 뭐 뒤에 바코드 잘 모르겠고 자신도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아는 코드가 G 코드랑 C 코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조금 흥미롭게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코드만 치면 조금 밋밋하니까 선율의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그죠? C 코드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이렇게 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아르페지오로 한번 쳐볼까? 그죠? 그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임프로바이징입니다. 그래서 존 메이어는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존 메이어는 아니니까요, 그죠? 추측하기로는 일단 여기서 곡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멜로디 뒤에 그냥 G 코드를 칠 수도 있지만, C 코드 또는 뭐 이렇게 칠 수 있지만, 존메이어는 어떻게 치기로 한 거냐면 이렇게 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요. 좀 더 흥미롭게 반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코드 인발전에 펜타토닉의 더블 스탑을 넣어 본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와, 존 메이어는 천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물론 천재성이 있기는 하지만, 곡을 많이 들어보고 기타를 카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친 게 꼭 존 메이어만의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미 핸드릭스가 이미 옛날에 많이 쳤던 방법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멜로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 비비킹 앨범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앨범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Live at the Regal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곡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아예 보관이 되어 있어요. 사라지지 않도록 아예 보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고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인데, 그 앨범의 첫 번째 트랙에 나오는 첫 번째 연주 사운드가 비비킹이 첫 번째 치는 기타 리프가 이겁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제가 틀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임프로바이징이 뭐냐? 임프로바이징은 기타를 칠 때 사운드가 밋밋하지 않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 아이디어를 보통 어디서 가져오냐면, 물론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음악이나 자기가 카피했던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임프로바이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프로바이징들은 제가 물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의 악보를 띄워드리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따라 한다고 해서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 시작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레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결국 제가 했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어떤 틀에 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연습했던 것들을 이미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소개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쳤는지를 지금부터 앞에 얘기가 굉장히 길었지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할 그 첫 번째 영상에 보여드렸던 연습 영상에 보면 멜로디를 처음엔 똑같이 쳤어요. 얘도 지금 보면 G 메이저 페너톤이에요. 저 1도, 2도, 6도. 그죠? G 메이저 페너톤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똑같이 쳤습니다. 이 부분은 앨범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이 특별히 손을 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그렇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멜로디적으로 별로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했냐면 이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래식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악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악보를 똑같이 연주하는 걸로 평가받습니다. 같은 멜로디고 같은 구성이라도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게 음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멜로디 똑같지만 이 부분 보셨나요? 해머링을 하고 밴딩 하는 거랑 피킹을 하는 거랑 또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이거 어디에 내가 피킹을 하는지 어디에 해머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뉘앙스가 바뀝니다. 이게 기타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잘하면 심플한 멜로디도 정말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손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제 멜로디가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멜로디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TG2 CMS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친 연주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멜로디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코드가 여기서 시작하니까 C가 여기겠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거? 멜로디가 되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리프를 살릴 겸 멜로디를 이걸로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런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그래비티 앨범에 잘 들어보면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제가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서 이걸 여기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멜로디를
이렇게 칠 수 있지만 곡 전체에 흐르는 느낌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뭔가 계속 진행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많이 치죠.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쳤을 거예요. 그죠? 예. 카피하는 영상들 보면 이렇게 많이 쳐요. 근데 여기는 저를 어떻게 바꿔 쳤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우와 저거 저렇게 바꿔 칠 수도 있겠네 싶겠지만 이것조차도 존 메이어가 바꿔 친 거를 제가 그냥 갖고 와서 쓴 겁니다. 앨범을 잘 들어보세요.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멜로디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제 기억에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존 메이어 그래비티 곡 안에 이런 멜로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바꿔서 친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멜로디 떠올려서 친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프로바이징이라는 겁니다. 카피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카피된 내용을 본인 안에서 소화가 돼서 뭔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카피를 한 건지 카피 된 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 일부만 제가 따와서 변형시킨 건지 저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앨범에는 이런 비슷한 멜로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걸 썼고 여기는 멜로디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꾸민 건데 이 뒷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만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친 이거를 여러분에게 시작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쳤나요? 뭐 이렇게 쳤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제가 악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거를 제가 올려드린 대로 한번 쳐봐서 뭐 카피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 쳤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점을 여러분이 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랑 같이 같은 시작점에서 한번 해보고 이런 레슨들을 계속 받다 보면 본인이 만들 수 있어요. 시작점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임프로바이징을 해보는 겁니다. 임프로바이징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곡에 흐르는 그 스케일이 있느냐, 이 곡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스케일이 있느냐, 또는 이 곡에서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카피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 곡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곡이
뭔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를 귀 기울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연주법들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살려서 쳐보다 보니까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여기에 멜로디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곡이 사는 느낌이 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곡에는 메이저 페나토닉이라는 게 이 곡에 사용이 됐어요. 물론 메이저 스케일도 나오지만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G 메이저 페나토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임프로바이징을 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리프 부분이랑 G 메이저 페나토닉을 어떻게 하면 바꿔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기타 연습해야지 앉아서 바꾸자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 곡을 지금 한 달 넘게 치고 있어요. 매일매일 뭐 10분, 15분씩 한 달 넘게 치고 있어요. 그러면 칠 때마다 조금씩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요. 조금씩.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래비티 한번 쳐볼까 해서 만들어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한국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일단 카피를 하셨다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떠오를 때까지 반복을 하시다가 또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파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처음부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어요. 일단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코드는 알겠어. 그럼 존미는 어떻게 쳤지? 오케이, 이런 것도 있었어.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멜로디를 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금 치면서 떠올랐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방 생각이 방금 든 거예요. 그러면 해봐야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구체화해 보는 거죠. C 코드를 쳤을 때 여기 멜로디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때부터는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낫나?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케일. 그렇죠? 여기가 G 메이저 페나토닉 음이니까 그렇죠? 아까 이거보다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이제 넣어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들어맞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C거든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전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멜로디도 그 곡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그 시작점에서 일단은 계속 반복을 해보시고 반복을 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의 귀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소리가 예뻐야 돼요. 내가 연주했던 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연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 생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기타를 연주할 때 이거는 기타 곡이니까 기타만 쳐야 돼. 나는 솔로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타를 정말 잘 치고 싶다면 다른 악기가 연주된 곡도 기타로 쳐봐야 돼요. 이거 기타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색소폰 연주 기타로 한번 쳐보십시오. 옛날에 마커스 밀러가 자기 그거 색소폰 연주도 하거든요. 색소폰 멜로디를 베이스로 많이 따라 쳤다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옛날에 제가 베이스 기타 배울 때 들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찾아보면 그런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로 연주됐다 하더라도 내가 기타로 쳐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 생기고 임프로바이징이라는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 곡이라고 해서 꼭 멜로디만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뒤에는 없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는 거죠. 나 멜로디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그죠? 약간 솔로 잠깐 넣어보고. 방금 친 거는 그냥 마음 생각나는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곡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프로바이징이 될 거고 저는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진짜 2년 만에 기타 실력이 확 늘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안 됐던 게 이거 하면서 다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습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야 돼요. 아, 펜타토닉이 뭐였더라? 그죠?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코드 톤이 뭐였더라? 심지어 갑자기 생각 안 나던 2-5 진행도 한번 넣어보고 왜냐면 뭔가를 바꿔보고 싶으니까요. 갑자기 디미니시도 한번 넣어보고 그죠? 디미니시를 제가 이 곡에 넣어볼 거라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저도 머릿속에 없어요. 그죠?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디미니시스러운 사운드 나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코드 한번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예.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손이 가는 대로 쳐봤기 때문에 그 사운드만 찾아서 가봤지만 이거를 분명히 분석을 해보면 디미시적인 그런 코드 진행이 사용이 됐을 겁니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아는 것들을 쥐어짜서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면 연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지금 앞에 기타 테크닉이나 CMS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따라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과제 레슨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따라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것들을 쥐어짜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들, 공부한 것들, 연습했던 것들, 했던 노력들을 다 쥐어짜가지고 한 곡을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이 GIM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제가 설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어쩌면 좀 지루했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 점만 제가 딱 집어서 알려드리고 이것들을 임프로바이징 하는데 저는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임프로바이징이 잘 안 되신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저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곡도 많이 듣고 카피를 많이 한 부분에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